내사주의 을목이 계묘년에 어떻게 작용할 건가를 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주 구성도 너무 다르고 같은 을목이 있어도 누군가는 연간에 있고 누군가는 월간에 있고 누군가는 뭐 시간에 있고 누군가는 대운에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용력이 다 달라요. 그 을목들도 각 위치별로 또 지지에 다른 글자들 막 사람들끼리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을목 하나만 놓고도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너무너무 많고 할 얘기는 너무 많아요. 하지만 기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간 기준에서의 그런 걸 하는 거죠. 왜냐면은 실제로 일간별 운세만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그래요. 여기는 유튜브예요. 유튜브라는 플랫폼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타겟 수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왜냐면 이게 또 관이니까 그 관에 어울릴 수 있는 걸 해야겠죠. 너무 어려운 걸 얘기해서도 안 되고 너무 쉽게도 얘기해서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타겟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정규 수업과는 난이도가 좀 차이가 나죠. 수업과 별개로 또 재밌고 유익하죠. 왜냐하면 수업 때 했던 얘기를 또 하면서 일부러 제가 이제 수업 때 했던 얘기랑 좀 우회해서 다른 예시를 들기도 하고, 자, 그래서 계묘년에 자, 을목의 작용을 볼 건데 어느 정도 우리가 기준을 잡고 가야 돼요. 그쵸? 자, 일단은 계묘년 기억나세요? 계묘년이 어떻다 했어요? 습하다 했어요. 묘목 자체도 굉장히 습한 글자예요. 근데 개수도 엄청 습하죠. 조한 사주들한테 이제 조후 용신으로서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수잖아요. 얼마나 습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묘년은 굉장히 난습하다. 이민년이랑 동일하게 이제 수생목인데 불구하고 이민은 한조했다라면 계묘는 난습하니까 그 작용력의 쓰임 자체가 아예 다르다. 난습하면 기본적으로 와닿죠. 내가 바로 느낄 수가 있죠. 좀 한조하면은 내 세상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 이제 난습하면 내 얘기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수생목의 작용은 수생목의 작용입니다. 자, 묘목이라는 건 우리가 동물로 치면 토끼에 딱 주목해 있어요. 토끼가 이제 묘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인목이 호랑이였고, 이게 왜 묘목이 이제 토끼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토끼가 막 걸어다니면서 묘목이라는 글자를 발바닥에 막 남기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묘목이라는 건 뭐냐면은 토끼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번식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토끼, 동물을 좀 좋아하는 분들을 아실 거예요. 막 우리가 남자들한테도 이제 장난 삼아서 야, 토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토끼는 뭐든 다 빨라요. 금방 끝나고 임신의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번식력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습한 녀석이라는 거예요. 토끼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묘목을 우리가 토끼라는 글자를 대입한 거지, 내 사주에 묘목이 없다고 해서 막 토끼를 기른다고 해서 도움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계묘년 딱 눈 떴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계묘년이 딱 왔어요. 여러분 집 앞에 토끼가 배달되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 알겠죠? 그러한 번식력과 뭐 그런 토끼의 그런 성향들, 그런 것들이 이제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제 계묘년이 일단 첫 번째는 습하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토극수 해야 되고 목극토를 하잖아요. 그래서 토의 힘을 빼죠, 개수가. 묘목도 토의 힘을 빼요. 그래서 토가 약해진다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계묘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준점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을목 기준에서 봐요. 을목 기준에서 계묘를 본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묘목은 비견으로 을목의 뿌리로서의 작용을 하겠죠. 계수는 편인으로서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더 습을 얘기해요. 왜냐면은 을목 자체도 습목이죠. 자, 한난조습이 있으면은 그 한난조습에서 습을 얘기하는 글자가 목이에요. 그래서 간목이랑 을목이랑 목은 다 습인데 그 안에서 간목, 을목을 또 나누자면은 간목은 조하다, 이제 을목은 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인명, 모목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습하다며, 목이 습하다며 가벌의 차이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일단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습하니까 목이 있다, 목이 강하다, 그러면은 일단 친해져요. 습하니까. 근데 조목이 강한 사주들은 일단 친해지고 나서 사람을 걸러요. 아, 쟤는 나랑 맞네, 쟤는 나랑 안 맞네, 이런 거. 근데 습한 사람들은 어때요? 일단 습목을 갖고 있으면 일단 다 잘 어울리고 또 계속 다 잘 어울려요. 그 차이예요. 우리가 한난조습에서 조 한 글자가 금이거든요. 금에도 습금이 있고 조금이 있어요. 금 뭐예요? 금은 일단 숙사를 해요.
뭐 친구들끼리 다 같이 어울려 놀자 그러면 싫어. 일단 걸러낸 상태에서 습금은 그 안에서 내 편을 만들어 가는 거고, 한번 걸러진 상태에서 또 걸르는 게 이제 조항금들의 이제 기본적 인간관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고, 물론 다른 글자들에 의해서 이제 조후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 글자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작용함에 있어서 그러한 작용력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조습에 대한 이 정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을목이 이제 뿌리를 달고 왔어요. 뿌리를 달고 왔으니까 어때요? 기본적으로 주도성을 가진다. 어떤 주도성을 가지겠어요? 을목의 성질에 맞는 주도성을 가져있죠. 을목은 그럼 뭔데? 보면은 을목은 성장인데 어떠한 성장이에요? 수평 성장을 얘기해요. 수평 성장이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를 온전히 꾸준히 한다가 아니고 여기저기 토끼의 번식력처럼 여기저기 계속 퍼지는 것들을 얘기하겠죠. 자, 이건 뭐예요? 내가 주도해서 뭔가를 하려 한다예요. 근데 뭘 하려 해요? 이 편인에 관련된 습한 것, 습에 관련된 거죠. 이건 뭐예요? 내가 생각이 엄청 많아지는데 그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나한테 편인으로 주어진 그 생각에 대해서 주도성을 갖고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토끼의 번식력을 막기 위해서는 숙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조절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글자가 금입니다. 내 사주에 뭐 신금, 경금 뭐 전혀 상관이 없고 저 금이 있어야 저 날뛰는 을목의 습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습을 해결하는 건 조한 글자들이 하겠지만 저 을목에 퍼지는 번식력을 해결하는 거는 금으로 금극목을 해야 돼요. 자, 너 여기서 더 이상 벗어나지 마. 여기까지만 건드려. 이걸 해주는 게 금이에요. 십성으로는 관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을목이 사주에 있는 분들은 저 을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묘년의 습을 조절하는 건 조한 글자들이 하겠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을목을 할 거니까 을목이 막 퍼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너 여기는 넘어가지 마, 이렇게 딱 막아줄 수 있는 거는 금이 할 수 있습니다. 경금도 할 수 있고 신금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금이 너무 과하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직 번식을 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바로 잘리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피해는 없겠지만 힘들어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 시도 자체를 못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작용들 있고, 아까 위에서 토가 약해진다 했어요. 자, 그럼 뭐예요? 여기서 토가 재성이란 말이죠. 자, 이거 두 개를 결합해 보면 어떨까요? 이 두 개를 결합해 보면 을목이 주도권을 가지고, 편인이죠. 수생목으로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생각, 이런 것들 얘기하죠. 나한테 일방적으로 오는 거를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해요. 주도성을 가지고. 근데 그 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토가 약해진다. 재성이 약해진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을 잃는다. 재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생각해서 이건 꼭 해야 돼 하는 것들이 이제 재를 약하게 한다. 재가 약해지면요, 재생관도 잘 안 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성이 무너질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반대로 사주에 토가 잘 되어 있다. 잘 되어 있다는 거 뭐예요? 뿌리가 튼튼하게 있고 강한 것들 얘기하고, 그 강한 토에 대한 글자를 힘을 빼는 글자들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토에 힘을 주는 글자는 화랑 토예요. 그래서 화생토가 잘 되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토만 강해도 좋다. 토가 강한데 금수가 너무 강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산이 또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토가 잘 되어 있는 사주들, 을목 같은 경우는 금도 당연히 봐야 돼요. 금이 잘 되어 있고 토도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득재, 돈을, 그러니까 재물을 얻는다 보시면 될 거고, 그 계묘년 을목의 사용이 조금 부정적이다, 이런 분들은 재탈이 된다에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간이 을목이 아니더라도 지금 을목의 작용이 어땠어요? 지금 긍정적이면은 득재하고 부정적이면 재탈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개요를 건너뛰고 이제 자기 일간 부분, 자기 해당 부분만 보시는 분들이 남기는 댓글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앞에서 다 개요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 을목 기준에서 토는 재성이야, 재탈이라며. 근데 내 기준에서 을목은, 토는 재성이 아닐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다 재탈이나 득재라고 했어요. 결국은 계묘년을 먹고 사는 문제라고 했고, 이것들에 대해서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보는 건데, 자, 일간별로 이제 을목이 식상으로 작용하고 재, 관, 인성으로 작용하고 비겁으로 작용하는 일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을목에 어떠한 십성의 옷을 입힌 거, 그걸로 인해서 이게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죠?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을목이 식신으로 작용할 때 먼저 볼게요. 자, 계수일간이겠네요. 계수일간이 계묘년, 자, 을목이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을목이 있다, 계묘년에. 자, 일단은 계수라는 비견이 들어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쟁간을 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을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계수도 습하고 계묘년도 습한데 을목을 쓰고 있다? 이건 뭐예요? 계수 입장에서 이것저것 계속 일을 벌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조절해주는 글자가 금이라고 했죠. 금이 있다면 을목한테 야, 너 그만 번식해, 그만 좀 돌아다녀 하고 딱 어느 정도 선에서 딱 끝맺음을 시켜줄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을목을 쓰는 데 있어서 답답하다고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을목으로 인한 피해는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좋게 작용하는 사주들은 재물이 또는 뭐 재성을 얻게 될 것이고, 이제 재탈하는 사주들 같은 경우는 나갈 것이다. 그 나가는 이유가 을목 식신 때문이라는 거죠. 자, 왜 을목 식신이 뭐 어쨌는데, 야, 계수가 식신 일간이 일방적으로 생하는 건데, 일간이 딱 생하는데 야,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했는데 그것이 토라는 관을 건드렸네요. 관을 건들면서 어떻게 돼요? 재탈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좋은 사주는 어때요? 계수 일간이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식신을 썼는데 어떻게 돼요? 관이 조절됐다, 그러면서 득재가 되더라. 자,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본다면요. 뭐 자영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식신이란 거 뭐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서비스를 나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자, 근데 그게 관을 무너뜨렸어. 예를 들어서 신메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팔던 거 지겨우니까, 관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것만 했어, 재미가 없다, 새로운 걸 해보겠다 해서 했는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떠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관이 무너지면서 재탈이 온다,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이제 계수 을목으로 뭐 자영업을 한다, 식당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한번 메뉴를 만들어 봤어. 어떻게 돼요? 관이 조절됐어. 기존에 우리 가게를 세모로 생각하던, 완전 단골도 아니고 단골 아닌 것도 아닌 세모로 생각하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조절되니까 단골이 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을목이 있다고 무조건 부정적이다 이게 아니고, 저 을목을 조절해주는 글자와 저 관이 무너지지 않게 딱 되면 어때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로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인테리어를 나 하고 싶은 대로, 남이랑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인테리어로 했는데 그러면서 재탈이 일어났죠. 재탈이 일어나면서 뭐가 됐어요? 관이 바뀌었죠. 구조가 바뀌었죠. 옛날엔 테이블이 이런 모양이었는데 뭐 디귿자 모양의 뭐 여러 가지 테이블을 구성하는 거로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발현될지는 이제 사주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을목이 식신으로 발현될 때 이제 긍정과 부정을 봤습니다. 결국은 둘 다 어떻게 돼요? 재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재에 대한 문제. 자, 상관일 때 한번 봅니다. 을목이 상관일 때, 을목이 상관이라는 건 뭐예요? 임수일간이네요. 임수일간이 을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계묘년이 왔다. 자, 동일하겠죠. 봅시다.
자, 임수한테 식신과 상관의 차이가 뭐야? 식신은 외부랑 상관이 없고 나 하고 싶은 대로예요. 근데 상관은 뭐예요? 외부에 반응해서 하는 나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은 경관한다라고 하죠. 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관을 바라보고 있는 글자. 그래서 관이 토잖아요. 임수한테. 그래서 상관, 경관이 작용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제탈이나 득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을목 기준 간목 기준에서 을목 기준에서 보면 어땠어요? 아까 을목이 주도한다 말했죠. 뿌리를 달고 왔고 을목이 자기 스스로 남 얘기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주도하려고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임수 입장에서 을목 상관이 주도한다.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일간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상관이 주도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는 것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뭔가를 구조를 바꿨어. 상관 경관이잖아요. 내가 관을 고쳤어. 상관 경관이요. 관을 깬다가 아니라 그랬죠. 관을 계속 지켜보죠. 지켜보니까 어때요? 저기 썩었네 고치고, 저기 무너졌네 뭐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 가구를 바꿨다, 가게 가구를 바꿨다, 이런 것도 어떻게 돼요? 개수 같은 경우는 자기 기준에서였다면, 임수 같은 경우는 상관이니까 외부 관점이죠. 어떤 가게를 갔어. 근데 나도 내 가게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싶은 거야. 나도 모르게 상관을 써서 관을 바꾸는 행동을 합니다. 그쵸? 뭐 습관일 수도 있고 가게일 수도 있고 인테리어일 수도 있고, 하물며 그냥 집 구조일 수도 있고, 뭐 가구 배치를 바꿀 수도 있고, 뭐 2번 방에서 3번 방으로 드레스룸을 바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는 내가 뭐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이런 류의 채널을 운영해 왔는데 오늘 이번 방향을 뭐 주제는 그대로 있을지언정 좀 스토리 좀 하는 방식을 좀 바꿔볼까? 뭐 이런 식으로. 저도 맨날 이제 옛날에 녹화하는 것만 막 하다가, 뭐 임수도 아니고 상관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경금일간이고 개수가 상관이었죠. 내년이 이제 저한테 있어서 상관운인데, 제가 작년에 갑자기 이제 라이브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어차피 사주라는 테마를 해도 내가 해오던 것과 다른 무언가를 한다. 그게 긍정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사주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나도 모르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시면 될 것이고, 또 계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임수들 같은 경우는 나도 모르게 한 거에 대해서 올인을 하면 되겠어요. 그죠?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뭔가 함에 있어서 재탈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아까 한번 딱 유튜브에 문제가 생겨서 딱 하고 나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막 드네요. 자, 식신 상관했고 을목이 정제로 작용할 때 봅시다. 을목이 정제로 작용한다. 또 시작이라고요? 또 끊긴다는 거 아니죠? 자, 을목이 정제로 작용한다는 거는 경금이겠네요. 자, 경금일간에게 을목이 있다. 그리고 계묘년이 왔다. 자,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일단 합으로 묶이네요. 합으로 묶인다는 건 뭐예요? 경금이 을목한테 바운더리를 주는 거예요. 야, 을목,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놀아. 이걸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을게. 이런 거죠. 신금 같은 경우는 을목을 어떻게 해요? 계속 자르잖아요? 근데 경금은 딱 관으로서, 정관으로서 작용하고, 야, 이 담장만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경금일간이 을목,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을목이 막 번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이 있으면 딱 정리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경금들은 기본적으로 을목, 정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적어질 겁니다. 자, 경금들 같은 경우는 상관, 정제로 벌어지는데, 을목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개요에서 을목이 주도한다. 왜 주도해요? 묘목이 왔고 뿌리가 왔으니까. 저 을목이 저 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서 주도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 였잖아요. 자, 그럼 뭐예요? 경금 입장에서는 상관으로 나도 모르게 뭔가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게 결과잖아요. 정제는 결과. 그러니까 결과로부터 벗어남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고, 야, 내 결과 이만큼만 해 라는 게 기본적으로 되겠죠, 금일간들은. 근데 여기서 이제 금일간이지만 부정적으로, 합이라고 뭐 다 좋겠습니까? 합도 부정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경금일간인데 을목을 쓰고 있어요. 을목을 쓰는 게 만약에 계묘년에 부정적이다. 그럼 어때요? 내가 결과 보고 상관생제로 뭔가를 했는데 결과가 어때요? 뭐 하나 제대로 나오는 결과가 없어. 이렇게 결과를 보고 움직이잖아요. 경금이 이제 계묘년이니까 상관생제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했는데 안 돼. 그럼 또 바꿔. 이렇게 한번 해볼까? 또 했는데 어떻게 돼요? 안 돼. 막 바꿔. 근데 이게 상관생제니까 내 기준이 아니고 어때요? 막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막 보면서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 채널이 내년에 잘 안 돼. 그러면 다른 사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지 이러고 막 쳐다보고 저렇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바꾸는 거죠. 근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네. 계속 바꿔가는 거죠. 근데 걔도 경금일간이고 금극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과하지 않다. 계속 미친 듯이 바꿔나가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마구잡이로 한다가 아니고요. 몇 가지 시도를 해본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저 을목을 결과를 보고 했는데 잘 되면 어때요? 득제가 되는 것이고 잘 안 되면 재탈이 일어난다 보시면 되겠죠. 자, 내가 결과를 보고 하는 게 토가 약해진다고 했어요. 인성이네요. 경금한테는. 자, 그럼 뭐가 기본적으로 됩니까? 탐재개인이 될 수 있다. 죄를 쫓다가 이제 인성이 무너지는 형태로 벌어질 수 있는데 이게 과하지 않다면 오히려 탐재, 괴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경금일간들 같은 경우는 을목을 쓴다? 그러면은 화토 잘 돼 있고 막 그렇다면 내가 결과 보고 움직이는 거 괜찮다. 그거에 대해서 쫄 필요가 전혀 없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 을목이라는 글자가 연월에 있다면 사회적인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일 거고 시에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작용하는 거겠죠. 재라는 건 우리가 뭐 정제로 인한 재탈이에요. 쉽게 말해서. 왜 재탈이었어요? 아까 재탈이 기본적으로 배경에 깔려 있다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제로 인한 재탈. 뭐 여자로 인한 재탈일 수도 있어요. 그쵸? 뭐 여자 문제 이런 걸로 인한 재탈일 수도 있고 또는 내 욕심 부려서 뭐 했는데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뭔가 돈이 새어나가는 그런 결과가 내 것처럼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장간에 있는 건 뭐 작용을 안 하죠. 자, 을목이 편제일 때를 한번 봅시다. 을목이 편제라는 거는 뭐예요? 신금일간이네요. 신금일간이 을목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계묘년이 왔다. 자, 계묘년이 왔다는 건 기본적으로 토가 약해지고 재가 약해진다. 재물 이렇게. 그래서 좋으면은 득재, 안 좋으면 재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신금일간한테 편제가 뭐예요? 정제는 외부에 반응하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감정과 상관없어요. 내가 만족하고 만족 안 하는 거랑 상관없어. 우리가 회사를 다닌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 업무가 있어요. 그거를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감정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글자다. 자, 그쵸? 신금 입장에서 을목을 본다는 건 일방적인 금극목을 얘기해요. 을목이 아프고 말고 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 기준에서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기준에서 계묘년이 왔는데 이게 주도한대. 편제가 주도한대요. 자, 여러분들이 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이제 유튜브나 구글 이런 데를 찾아봐도 기본적으로 뭐 도박, 유흥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 도박, 유흥이 무조건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쉽게 예시를 들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뿐이고요. 뭐 도박을 무조건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흥미가 가지는 것,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다 편제예요. 알겠죠? 그 편제적인 부분, 내가 재밌다고 느낄 만한 감정이라는 근데 크게 상관없어. 그냥 결과예요, 결과. 내가 이거 하면 재밌겠는데 하는 결과. 그거를 결과한테 주도당한다. 편제한테 주도당한다예요. 신금이 을목을 때려야 되잖아요. 금극목을 일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뭐 두더지 게임 오락실에서 해봤죠. 이렇게 막 튀어나오면은 여기 나왔으니까 두더지 때리고 여기 나왔으니까 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더지한테 집중돼서 계속 금극목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신금 입장에서의 을목 편제거든요. 그게 계면에 났으니까 어때요? 두더지가 한 마리 나오던 게 두 마리씩, 세 마리씩 나오니까 어때요? 신금 입장에서 막 얼마나 힘들겠어.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내가 두더지가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화가 나는데 토가 인성이래. 참을성을 얘기하죠. 참을성.
인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두더지가 너무 많이 나갖고 화가 나는 거죠. 참을성이 약해질 수 있다. 근데 어쨌든 두더지를 많이 잡았잖아요. 어떻게 돼요? 긍정적으로 쓰이는 사주들은 최고 점수를 갱신할 수도 있고, 그죠? 경신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두더지를 잡다가 참을성이, 인내심이 막 문제가 된 거야. 그러면 이 망치를 집어 던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게임을 그만두죠. 게임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내려놓고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요. 왜 다른 게임이에요? 습하니까.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저 게임이 또 재밌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가서 또 동전을 넣고 게임을 막 합니다. 요즘엔 또 뭐 지폐를 넣어야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신금 입장에서는 나 일방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잃는다 라고 하면은 뭐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신금이라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사주겠죠. 물론 이제 화생토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고요. 예시가 좀 괜찮았던 것 같죠. 막 말하다 갑자기 막 떠올라가지고 좋을 겁니다. 그래도 대부분. 왜 좋냐면은 일단 긍긍목으로서 저 을목이 미친듯이 퍼져나가는 저 번식력을 첫 번째로 딱 긍긍목으로 조절해 주잖아요. 그래서 넓게 퍼지는 않는다. 피해가 생겨도 막 엄청난 피해는 아니다. 물론 사주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제 개인의 이제 개인들이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당연히. 그래도 다른 일간들보다는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없다는 아니고 무조건 좋다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조절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 일 뿐이죠. 자, 재성했으니까 관을 봅시다. 자, 을목이 관으로 작용한다, 정관으로 작용한다 라는 건 뭐예요? 무토일간이겠네요. 무토일간이 을목을 갖고 있어요. 자, 정관은 뭐예요? 외부에서 주어진 것, 목극토, 외부가 나를 때리는 걸 얘기하고요. 음양이 다른 게 정관입니다. 여기서 계묘년이 왔네요. 자, 이건 어떻게 봅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을목이 주도한다. 정관이 주도한다. 정관이 주도하면서 뭐가 돼요? 토가 약해진다. 비겁이 약해진다. 비겁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신약해진다. 그럼 뭐예요? 자존감이 낮아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좀 신강하다, 신앙한 토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관이 주도하고 내가 약해지니까 관이랑 어느 정도 흡수가 잘 돼요. 옛날에는 저쪽에서 나한테 시키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단 말이야. 근데 저쪽에서 시키는 게 어느 정도 타협이 되고 기분 나쁘지도 않고 응당 내가 해야 될 일이지 하면서 맞춰갈 수 있다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관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내가 대들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네, 그냥 시키니까 해야지, 이렇게 되면서 관을 받아들이겠죠. 그게 이제 토가 약해진다는데, 그걸로 인한 재탈이나 득재가 존재할 수 있다. 자, 어떤 차이죠? 그럼 내가 시킨 대로 했어요. 시킨 대로 했는데 회사에서 불만 없이 불평불만 없이 웃으면서 열심히 일했다고 막 승진을 시켜주거나 보너스를 주거나 이런 성과를 해줬습니다. 뭐야? 득재죠. 근데 반대로 내가 열심히 시키는 대로 했어. 말 들었어. 근데 억지로 해. 억지로 하니까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승진이 누락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여러분, 재관운이라 해서 승진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재관이 긍정으로 작용할 때 당연히 승진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승진, 재탈뿐만 아니고 뭐 쟁관 이것도 가능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계묘라는 것 자체가 쟁관적인 요소 갖고 있죠. 계수 입장에서 계묘년을 바라보면 계묘년이니까 계수가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계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토는 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쟁관을 갖고 있으면서 또 토가 약해지니까 을목 입장에서 보니까 뭐예요? 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탈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재탈이 일어나니까 반대로 음약이잖아요. 좋게 작용하면은 득재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에 대한 거, 무토들 같은 경우 을목을 쓴다. 관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불만 가질 거 없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관이랑 좀 잘 섞이는 것 같다라고 하면 내가 그래도 계묘년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뭐 병화, 무토 이런 것들을 이제 계묘년이 좋다고 했지만 그건 당연히 그 한 글자 기준인 거고 사주팔자의 대운 기준이 아니고 그냥 한 가지의 글자를 뽑으라고 했을 때 병화, 무토가 좋다 한 거지만 병화, 무토들 중에서도 당연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사주가 있고 긍정적인
사주가 있고요. 또 그 긍정의 정도가 사람들마다 다를 거고 또 부정의 정도도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고등학생이에요. 재탈이 일어나야 봐야 뭐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뭐 옆에 있는 짝꿍이 막 3만 원 내일까지 가져오라 하고 1,000원 주면서 막 빵 5개 사오고 콜라 사오라 하고 500원 남겨오라고 그 정도의 재탈은 존재할 수 있죠.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 동반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재성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재탈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연령대별로 다 다른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을목이 평관으로 작용한다. 평관으로 작용한다는 건 뭐예요? 기토일간이겠네요. 자, 기토일간이 을목을 쓰는데 평관. 그리고 여기에 계묘년이 왔습니다. 자, 을목이 주도한다고 말씀드렸죠. 을목이 주도하니까 평관이 주도하네요. 일방적으로 날 때리네요. 일방적으로 날 때리는 글자가 주도하네. 그럼 뭐예요? 기토 입장에 자, 넓은 땅이 있어요. 기토라는. 여기서 을목이 계속 번식을 해 나갑니다. 근데 기토는 여기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결국은 저 평관이라는 살이 주도를 해버리니까 기본적으로 기토 일간들 같은 경우는 살을 키워가는 형태로 가요. 계속 나한테 계속 뭔가가 심어져. 실제로 뭐 기토 일간 몸에서 막 풀이 자란다 이런 말이 아니고 기토 입장에서 보면은 을목이 주도하니까 내가 저거를 뿌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계속 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내 사주에 기토 일간이지만 금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너 여기서 여기까지만 자라. 니네들은 잘하지 마. 기토 아니야 여기. 막 이렇게 하면서 조절을 할 수 있겠죠. 금이 좀 있다면. 근데 금이 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야. 물론 토가 강해서 그냥 땅이 엄청 넓으면은 을목이 막 번식을 계묘년 1년 동안 해봐야 남는 평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토가 너무 강하면. 그죠? 땅이 엄청 넓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일간 하나만을 갖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일간 하나에 그 을목이라는 글자가 계속 주도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계속 번식을 해갔는데 그게 성장을 했어. 그럼 뭐가 돼? 화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화원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꽃을 이렇게 수거해갖고 팔아갖고 득재를 할 수도 있죠. 또는 어떻게 돼요? 내가 화분이 쥐똥만한데 여기에 미친듯이 번식을 하니까 자라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꽃을 팔 수도 없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장미꽃 하나가 막 뭐 손톱만 해요. 누가 사겠냐고요. 장미꽃이라는 게 화사하고 화려하게 피고 이래야 우리가 뭐 고백할 때 주던 부모님한테 주던 여자친구한테 주던 애인한테 주던 친구들한테 주던 할 건데 제대로 자라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그냥 잘라갖고 이번 농사 망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평관이 주도하는 거에 대해서 금의 작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간목을 얘기할 때는 금의 작용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간목은 수직 성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을목 같은 경우는 습하고 계묘년 습한데 수평 성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금의 작용을 을목한테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목 할 때는 제가 금 작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관에 대해서 했고, 자, 이제 인성을 한번 볼게요. 자, 을목이 정인으로 작용한다 라는 건 뭐죠? 자, 병화일간이겠네요. 병화일간한테 을목이 정인으로 작용하는데 여기서 계묘년이 왔어요. 계묘년이 습으로 왔고, 자 봅시다.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병화의 기본 특성 중에 하나 뭐냐면은 내가 기를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내 공로를 인정받는 거거든요. 이게 정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태양이 떠 있는데 꽃을 한 송이 피었네. 이 싹이 뭐 꽃이라고 합시다. 꽃을 한 송이 피었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꽃을 보고 와, 너 진짜 열심히 키웠구나. 이거를 인정받는 거예요. 병화 입장에서 을목을 쓴다는 거는. 근데 을목이 주도하는데요. 그건 뭐예요? 내가 좋아서 뭔가 화분에 꽃을 키웠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화분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을목이 주도를 해버리니까. 병화가 내가 기르고 싶은 걸 기른다가 아니고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한 그런 정인적인 부분을 키워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인적인 걸 키워나가면서 토라는 뭐예요?
식상이 되겠네요. 식상이 약해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원래 병화라는 게 태양이고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병화잖아요. 근데 병화가 식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을목이 주도하니까 정인이 주도하니까 남들한테 인정받는 게 우선시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가 쉽지 않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병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게 실제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서 득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했는데 아씨 인정을 못 받네? 어떻게 돼요? 그냥 돈 버린 거예요. 내가 저 화분을 키우기 위해 거름도 들이고 뭐 흙도 사고 화분도 사고 여러 개 샀단 말이죠. 그냥 그게 날리는 거죠. 대신에 뭐가 긍정이에요? 추가적으로 뭔가를 날린다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해온 것에 대해서만 날렸다가 됩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유흥이라는 걸 딱 따지고 보면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잃은 돈을 빨리 채우기 위해서 돈을 더 끌어오고 더 끌어해서 재생살을 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정인을 키워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재생살 이런 거랑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화들 보고 이제 좋다, 개면이 좋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왜 좋아? 리스크가 있어도 리스크가 적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병화 좋아요, 무토 좋아요 하면 사람들이 다 무조건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리스크가 적으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건 또 더 좋아질 수 있고 인정을 받고 정인 운이고 정인 쓰는 거니까, 그죠? 정인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상을 쓰지 못하지만 인성이 주도하지만 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편인을 한번 볼게요. 자, 을목이 편인으로 작용한다. 이게 뭐예요? 정화일간이네요. 정화일간이 을목을 갖고 있어요. 뭐 위치는 어딘가에 있겠죠. 자, 그러다가 계묘년이 왔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계요를 설명할 때 을목이 주도한다 했어요. 왜냐하면 뿌리를 달고 왔고 저 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을목이 이제 한다. 근데 정화 같은 경우에 이제 빛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열로 작용할 수도 있죠. 자, 빛으로 작용한다면 뭐 적외선 이런 빛이 될 수 있겠지만 열로 작용하면 굉장히 뜨거울 거란 말이죠. 내가 주도하는 편인이 주도하는 거야. 편인이 주도하는 거 뭐예요? 일방적으로 들어온다고요. 자, 정화가 일단 기본 특성 자체가 열로 작용을 하는데 내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편인이 주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 아까 병화가 키운 꽃이라고 합시다. 병화가 키운 꽃이 스스로 나한테 뛰어드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주도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꽃한테 나에게 뛰어들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을목이 주도하니까 을목이 막 번식을 하다가 파이어가 이렇게 불이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을목이 계속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불까지 이렇게 번식을 하다가 띠링 하고 이제 불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을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얀 연기가 막 모락모락 나면서 저 을목이 말라갖고 어떻게 돼요? 하얀 연기 나다가 마르다가 이렇게 쪼그라들다가 뭐 이렇게 되겠죠. 바사삭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편인에 의한 피해예요. 결국은 내 생각이 나에게 미친 듯이 들어오고 또는 인내해야 되는 것들이 미친 듯이 들어온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편인이라는 게 또 뭐 공부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내가 뭔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상태다 보니까 동동님이 이모티콘 쓴 거 때문에 또 끊겼나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야 버퍼링인가 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공부로 쓰면 참 좋죠. 어쨌든 인내를 해야 된다. 나한테 계속 생각하든 내가 나 혼자서 일방적으로 막 들어오던 편인의 그런 특성들이 내 불구덩이로 뛰어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연기가 나면서 막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편인에 의한 재탈이나 득제를 얘기할 수 있는데, 정화 같은 경우는 정인이니까 외부의 인정이죠. 편인 같은 경우는 외부의 인정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나한테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건데, 음양이 동일한 글자가 들어오는 건데 어떻게 뭐 외부랑 상관없고 내 내부적인 나만의 마인드의 문제고 그렇잖아요. 나한테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그 생각을 내가 소화해낸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소화해요? 토가 약해진다면서 이게 식상이잖아요. 여러분, 인성이
뭐야? 인풋이면 식상은 아웃풋이잖아요. 내가 공부한 거 잘 써먹으면 득제하는 것이고, 내가 공부한 게 해소가 안 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해소가 안 돼서 이 안에서 계속 엉키고 설키고 내 안에서 하얀 연기를 막 내뿜고 있다. 을목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재탈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우리가 노래방을 갈 수도 있고, 뭐 코인 노래방을 갈 수도 있고, 또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뭐 좋게 쓰면 이 정도의 재탈로 갈 수 있겠지만, 뭐 나쁘게 쓰면은 뭐 더 큰, 아예 이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막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막 돈을 막 쓰고 다닐 수도 있겠죠. 또 이게 막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을목만을 얘기하지만, 만약에 정화일간이 재성이 강하다 이러면 내가 돈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레이더가 작동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일방적으로 막 생각이 막 들어와. 아, 저거 하면 돈 되는데라는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그 생각 내가 하면 안 돼. 노쌤이 이번 올해 개묘 정화일간 뭐 투자하지 말랐어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막 생각이 막 들어오니까 안 할 수가 없어. 편인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재탈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정화일간인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해. 재성이 있는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사주예요. 조후도 잘 맞고, 억부도 잘 맞고, 억부도 뭐 격국도 잘 맞고, 생극제야도 잘 맞고 이래갖고 정화일간인데 굉장히 좋아. 그럼 내가 내 그 편인이 주도했고 막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생각 때문에 뭔가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대박이 터지는 거죠. 득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주를 볼 때는 방금 말했듯 한난조습이라는 조후를 보고, 그 다음에 격국 보고, 억부 보고, 생극제와 이 네 개는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상태에서 계묘년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편인에 의해서 재탈, 득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 나한테 그냥 정화일관들은 일방적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생각들, 그런 부분이 나에게 긍정적일 것이냐 부정적일 것이냐 이런 것들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아, 나는 정화일간인데 올해 계묘년 나한테 긍정적이구나. 조우도 괜찮고 억부도 괜찮고 뭐 격국 괜찮고 생극제와 괜찮은 상태에서 계묘년 오니까 좋구나. 이러면은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것들, 나한테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것, 그게 편인에 관련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을 가지는 공부라든지 인내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 내가 하고 싶은 거, 외부의 인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이다. 편인이 좋죠. 자, 그럼 이제 뭐죠? 비겁이 남았습니다. 비견부터 볼까요? 비견. 을목이 비견으로 작용한다. 자, 을목일간한테 을목이 있어요. 그 을목은 비견으로 작용하는데 여기서 계묘가 왔네요. 자, 계묘. 자, 습이에요. 매우 습합니다. 이미 을목 하나가 이제 수평 성장으로서 번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을목일간이 을목을 갖고 있으니까 을목이 일단 두 개네요. 사주팔자 천간 네 개 중에 두 개가 을목이에요. 지금 어떻게 돼요? 50%가 을목이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미 퍼져 있습니다. 이미 습한 상태예요. 이미 이렇게 습한 상태에 계묘년이, 이거 잔디예요. 이렇게 막 계묘년이 습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견이 주도해요. 비견. 나랑 같은 놈이 주도를 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죠. 친구 조심이죠. 친구 조심. 친구 뭐 조심이라고만 할 수 없지. 친구를 따라가서 득제를 할 수 있고, 친구 따라가서 재탈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을목들은 뭘 해야 됩니까? 내 친구가, 내가 을목이라 해서 내 친구가 을목일간이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내가 이 친구를 따라가도 되는 사주인가를 잘 분석을 하셔야겠죠. 왜냐면은 내년에는 내 기준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간다가 아니고요. 친구, 나의 비견을 따라간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겠죠. 물론 사주 구성에 따라서 을목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도권 있는 친구가 왔어. 근데 내가 더 세면은 내가 비견을 끌고 가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사주 구조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을목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왜냐면은 을목일간한테 비견인 을목은요, 계묘에 의해서 힘이 생겼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을 갖기 위해서, 물론 나한테도 뿌리로서 작용하겠지만 나 자체가 원래 힘이 센 상태였어야 해요. 내가 원래 끌고 가는 형태였어야 해요. 그런 형태이면 계묘년에도 끌고 갑니다.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기존에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쟤한테도 뿌려왔고 나한테도 뿌려왔으니까 같이 끌려간다. 그래서 친구로 인한 재탈, 득제 이런 것들. 이게 꼭
비견이라는 게 꼭 동갑 친구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장인이라고 하면 나랑 친하게 지내는 직장 동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만약에 어떤 팀, 옆 팀 부장님을 굉장히 막 싫어해. 그래갖고 같이 싫어하게 돼. 그러면 나한테 있어서 쟁제쟁관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친구 사주가 너무 좋은데 옆 팀 팀장을 막 욕해요. 그러면은 같이 욕해도 돼요? 안 돼요? 같이 욕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라면 같이 욕해도 큰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진 않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견으로 작용하고 비견이 내가 아닌 비견이 주도한다. 알겠죠? 그래서 같이 무너질 수도 있고 같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꼭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을목일간들은 올해 개묘년 웬만하면 내 사주보다 내 친구 사주들의 관심을 갖는 게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이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통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수강생들이 명조 제출을 해요. 그 명조 제출을 하고 이제 명조를 보면서 제가 수강생들한테 뭐 친구인지 물어보고 친구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사주가 더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 볼 때도 친구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 거랑 동일합니다. 근데 내가 그 친구가 제 수업에 오질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명조로 만나는 거야. 칠판에 만나는 거고, 칠판으로 만나서 반가워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수강생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이건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상담하는데 자기가 누군가랑 트러블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 걸 같이 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문제도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죠. 자, 을목이 겁재로 작용한다. 간목일간이네요. 간목일간한테 을목이 있어요. 이게 겁재로 작용한다. 자, 여러분, 개묘년이 왔어요. 을목이 주도한다 그랬어요. 뭐가 주도해요? 겁재가 주도한다. 겁재가 뭐였어요? 겁탈할 겁 재물재에서 나한테 있어서 언제든 경쟁자예요, 경쟁자. 결국은 간목일간 같은 경우는 내 경쟁자랑 이제 좋게 작용하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거고 나쁘게 작용하면 뭐예요?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없는 거겠죠. 이 겁재잖아. 그러니까 겁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가 지불 해야 된다. 욕심은 안 된다. 그래서 목일간들 또는 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간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을목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개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목과 이 목에 대한 충돌 이런 게 있겠죠. 얘네들을 서로 잘 융화시켜야 되는 게 저한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제 목을 쓰는 데 있어서 개묘년의 숙제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간목 일간들 같은 경우는 저 을목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또는 대운에 의해서 주어졌다 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저 겁재가 주도하는 거에 대해서 잘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등락의 갑을 얘기해요. 등락의 갑이 뭡니까?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을목 이렇게 해서 같이 쌍쌍바처럼 묶어서 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둘 다 좋아요. 둘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데 겁재로서 작용하니까 언제든 내 것을 뺏어갈 수 있는 요소는 있다라는 거예요. 뺏어가려 할 때 어떻게 돼요? 그냥 줘요. 근데 너무 주면 안 되고 적당히. 우리가 겁재는 뭐예요? 이성적인 판단이란 말이죠. 비견은 친구니까 그냥 준다라고 하면은 겁재는 딱, 너 이 정도 했으니까 이만큼 줄게. 이런 계산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 계산한 만큼만 이제 대가 지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간목이라면 이 대가 지불 자체가 그 성과 대비 커져가지고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반대로 좋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대가 지불, 내가 이만큼을 얻었는데 이만큼 대가 지불 해갖고 나한테 많은 게 남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겁재라는 단어를 되게 좀 부정적이라고 알고 있지만 특히나 목이나 이제 금일간들한테 겁재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목일간이고 금일간인데 겁재 대운에 엄청 안 좋아하는데요.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당연히 안 좋게 작용하는 사주들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한 글자만을 우리가 놓고 따질 때는요. 그렇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목일간이랑 금일간들은 특히 겁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화수, 이거는 제가 예전에 뭐 라이브 때 설명을 했을 건데 화랑 수는 공간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화수들 같은 경우는 겁재가 오면은 공간에 대한 빼앗김, 왜냐면 공간이 있어야 시간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금목은 기본적으로 공간보다는 시간이 우선시 되는 글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태어나는 순간, 응애하는 순간부터 시간에 대한 그 겁재를 인지하고 태어나요. 이 말이 뭐냐면은, 아, 이 사람이랑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걸 알고 태어나는 거예요. 타고 나는 거예요. 그런 거. 금목들 같은 경우는. 뭐 금일간, 목일간 이런 사람들. 사주에 이제 화수가 강하면은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불도, 봐봐요. 불도 하나가 됐고 빛도 하나가 돼요. 물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쟁제가 일어나거나 쟁간이 일어나는 건, 겁재 때문에 일어나는 건 뭐냐면은 하나가 됐지만 분리가 될 때 누가 더 많이 뺏어갈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로 합쳐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화수 일간들 같은 경우는 겁재를 인지하는 능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인지력이 별로 없어요. 다 나랑 친구 같거든. 나랑 한 공간에 있는 것 같거든.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아예 떨어지네. 이렇게 돼요. 근데 목이랑 금은 우리가 물상으로 접근해도 하나로 섞이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하나로 섞이려면은 뭔가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 그냥 일간만 놓고 봤을 때 잘 안 섞인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개별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예요. 알겠죠? 근데 내가 일간이 목이나 금인데 주변 글자가 막 화수밖에 없어. 일간이 힘이 없어. 그럼 당연히 화수의 주도를 당하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금목이 좀 확실하다, 사주에.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력은 어느 정도 타고 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일간 같은 경우는 간목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조목이잖아요. 조목이지만 목 자체가 습이잖아요. 한난조습에서 이건 제가 제일 앞에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목 자체가 습이니까 기본적으로 조심을 하자. 이게 맞고요. 한번 조심을 해놓은 상태에서 구분을 좀 잘하자. 이 겁재가 대가지불을, 나에게 있어서 대가지불을 많이 하게 할 녀석인가 적게 하게 할 녀석인가, 이런 걸 잘 판단해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목이랑 을목일간들은 어쨌든 비겁으로 을목의 작용이 비견이나 겁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 주변인들 사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제대로 봐야 된다인 거예요. 그냥 일간만 보고 일주론 영상 보면서 아, 내 친구 일주 이거니까 따라가도 되겠다. 얘 나랑 일주 합이니까 따라가도 되겠다. 절대 이러한 판단들은 그냥 제 탈로 가는 지름길일 뿐이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제가 뭐라 그랬죠? 제일 첫 번째로 조후 보고 격국, 억부, 생극제와 이 네 가지를 잘 본 상태에서, 지금 현재 대운 기준이에요. 지나온 대운이랑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걸 본 상태에서 계면을 보고 판단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없고 리스크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나랑 좀 안 맞는 애가 무인도에 같이 떨어졌네? 얘랑 나랑 둘이 어떻게든 이 무인도에서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굳이 싸우지 않아요. 이 지금 무인도에 얘랑 나밖에 없으니까 합력을 한단 말이죠. 굳이 마음에 안 들지만 합력을 해서 그 무인도를 탈출하면 서로 안 맞았으니까 서로 안 보겠죠.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는 그들이 하나가 되고 이제 또 적과 한 배를 탈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내가 겁재든 비견이든 한 배를 탈 수 있나를 제대로 안 상태여야 돼요. 알겠죠?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까 라이브에서 앞에 부분이 좀 끊겼지만 그래도 이래저래 뭐 끝까지 잘 왔네요. 그죠? 그래서 앞에 부분이 영상에 따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왜냐면은 유튜브 영상과 영상의 합침이 뭐 다운받아서 하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따로따로 개요 하나 올라가고 이제 일간별로 이제 작용력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도 이제 그 다음 달부터 이제 내년 그 수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수강생을 모집해서 사주 강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준비해야 될 게 많고, 그래서 다 다운받아서 편집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간목, 을목 했으니까 병화 기준으로 또 병화들은 내 사주에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어떻게 쓰일지 이런 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다들 좋은 밤 되시고, 머리가 이렇게 웃기지만 긍정적으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